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번 영상 하나로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을 거래한다면 꼭 져야 되는 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 중개가 완성돼야 돈을 주는 겁니다. 집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집을 10군데, 100군데를 봤어도 중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개의 완성이란 대부분 계약서 작성을 뜻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로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중개보수를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중개보수 보통 언제 줘야 될까요? 잔금 치를 때, 계약서 쓰는 자리가 아닌 잔금을 치를 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는 시점은 협의 사항이니까요. 때에 따라선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얼마나 줘야 될까요? 중개보수는 비율제입니다. 집값에 따라 많고 적음이 달라지는데요. 집이 비싸면 비쌀수록 많이 주고 싸면 쌀수록 덜 주게 됩니다. 이 중개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가 되는데요.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발급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확인 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중개보수 금액이 적히게 되는데요. 중개보수 금액은 자동으로 적힙니다. 계약서에 매매나 전세, 월세 가격이 적히면 프로그램상 중개보수 금액도 자동으로 적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상한선이 적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선이 되겠죠. 상한선,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법을 어기는 행위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중개보수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중개보수 금액은 중개보수 계산기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택은 집값의 0.3에서 0.4% 정도, 상가라면 한 달 월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서울시에서 5억 원의 주택을 샀다면 0.4%,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게 돼 있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전세 3억짜리라면 중개보수는 90만 원,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여기에 9만 원 부가세가 더 붙겠죠.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른 비율제인데요. 그 요율표, 상한 요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이라면 0.6%, 2억에서 9억이라면 0.4%가 되죠. 중개보수는 실제 준 만큼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중개보수 관련 제일 궁금해하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전세, 월세 중간에 나갈 때입니다.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갈 때 중개보수는 과연 누가 주는지, 우리 현실에선 보통 중간에 나가는 임차인이 이 중개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죠. 원래대로라면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중개보수를 내야 되는 사람은 중개의뢰인,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전세 살다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대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집주인과 다음번 들어올 세입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 현실에선 중간에 나가는 임차인이 이 중개보수를 내는 걸까요?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것에 대한 협상카드로 중개보수 대신 내는 걸 맞바꾸기 때문이죠. 이때 현금 영수증은 돈을 준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들은 맨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특이하게 이 내용을 적기도 합니다. 중간에 나갈 때 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라. 하지만 중간에 나가더라도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뒤 얘기입니다. 임차인은 아주 강력한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가 뭐냐? 임차인은 이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래 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한 뒤에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깎는 방법일 텐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즉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는데요.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가 적히고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뒤라면 상당히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계약서 전 단계에서부터 협상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막무가내로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전속 중개입니다. 처음부터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집을 꼭 구할 건데 내가 당신하고만 거래를 하겠다. 당신한테만 중개를 맡기겠다. 다른 곳에 안 갈 테니 중개보수를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 잘 먹히는 방법인데요.
어차피 이 손님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벌어들이는 거니까 조금 깎아주고 확실한 내 손님을 만드는 게 중개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중개보수 깎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 우수리를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7만 원이 나왔다면 7만 원 우수리 좀 떼달라라는 방법이고요. 간혹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으니 할인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가게와 똑같은데요. 현금 결제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 매매의 경우 현금 영수증은 양도세 절세가 되니까요.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일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의외로 효과 좋은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대출을 받으면서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 집을 사면서 전세를 들어오면서 대출을 받을 거다. 부동산이 알려주는 대출 상담사 통해서 진행을 할 테니 중개보수를 할인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은 소정의 소개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중개보수를 협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때론 더 준다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달성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내가 정말 급하니까 한 달 안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 집 8억에 팔아주면 중개보수 1,000만 원 더 주겠다. 이렇게 팔 때 조건을 달 수도 있고요. 집을 살 때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억 3천에 나와 있는 집 5억까지 깎아주면 중개보수 2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은 전략 같지 않나요? 200만 원 더 쓰고 3천만 원 절약하기. 월세를 구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월세 55만 원짜리 50만 원으로 깎아주면 중개보수에서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리겠다고 말이죠. 다만 공인중개사가 한도보다 더 받으면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분양권 중개보수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분양권 중개보수 집값 전체로 매기는 게 아니라 현재 납입 금액이 그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실제 분양가가 5억인 경우 5억에 대한 비율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분양계약금 또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현장에서 분양권은 정액제로 받고요. 심지어 상한선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한 중개보수 문제, 이 돈은 꼭 줘야 되는데요. 안 줘도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의 심한 잘못으로 거래가 파기됐을 때, 이때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됩니다. 또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협회에 불우이웃 무료 중개 서비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협회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저소득층, 또 한 가지 더, 정말 비싼 집은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및 월세 환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수도권이라면 6,500만 원 이하인 집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꿀팁 하나 더, 각 지자체에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가구로 신청 자격을 갖추면 이 지원금을 탈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으로 생애 딱 한 번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신청받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나중에 신청 기간 때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중개보수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돈을 주는 만큼 뽕을 뽑으십시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중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계약하다가 모르는 건 전부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궁금하신 것 편하게 물어보세요.